이 기저귀를 찬 소녀는 고대 최강의 신이 환생하는 정확한 타이밍에 태어났다. 하지만 기저귀를 찰 때 패기를 부릴 거라는 대본과는 달리 20여 년의 청춘 동안 쥐뿔도 일어난 일이 없었다. 유일하게 이상한 점은 의식이 생길 무렵부터 석씨 A는 신들의 전쟁에 대한 꿈을 자주 꾸었다는 것이다. 마치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너무나도 생생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석씨 A는 그 꿈을 꾸다 화들짝 깨어나 땀범벅이 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아마도 이것은 늦잠을 자지 말라고 그의 몸이 보내는 일종의 생체 알람 같았다. 그래서인지 그는 항상 오전 11시 전에 일어났다. 석씨 A는 서둘러 신발을 찾고 출근길에 올랐다. 그는 S시의 홍수만에 살고 있었다. 천년기의 태양 폭풍을 겪은 후 이곳은 빠르게 복구되어 전국적으로 유명한 과학기술 발전의 중심지가 되었다. 지금은 여름방학 기간이라 석씨 A가 열심히 일하기 가장 좋은 시기였다. 그는 용광로 같은 더위 속에서 두꺼운 계란말이 인형탈을 쓰고 계속 호계경 팻말을 흔들었다. 예쁜 누나들. 새로 나온 저희 계란말이 한번 맛보고 가세요. 1인분에 단돈 12위안 초특가입니다. 오늘 석씨 A의 운이 꽤 좋은지 한 손님의 시선을 끄는데 성공했다. 요즘 사람들은 다 밀크티나 모찌를 먹지 계란말이는 밥 반찬으로도 잘 안 먹는다. 사람들이 석씨 A를 애워싼 건 오직 그가 입은 기괴한 인형탈 때문이었다. 다들 틱톡 조회수를 올리려고 앞다투어 촬영했다. 행인들의 심판하는 듯한 눈빛을 보며 석씨 A는 이곳에 지원한 걸 후회했다. 지금 단 한 명이라도 격려해준다면 계속 일할 원동력이 생길 것 같았다. 그때 지나가던 한 꼬마가 석씨 A를 가리키며 감탄했다. 엄마, 저 형 좀 봐. 완전 멋있어. 석씨 A가 꼬리를 흔들며 기뻐하려던 꼬마가 찰나 짓궂게 웃으며 덧붙였다. 뚱뚱한 슈퍼맨이네. 커서 절대 저 형처럼 뚱뚱해지면 안 되겠다. 석씨 A는 당장 인형탈을 벗어던지고 그 꼬마 녀석에게 결투를 신청하고 싶었다. 하지만 사장님의 위압적인 목소리에 안색이 파래졌다. 너 손님한테 태도가 그게 뭐야? 석씨 A는 바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게다가 사장님은 오늘 아침 내내 손님 한 명도 못 끌어왔다며 그를 사장님은 그를 안으로 부르더니 며칠치 월급 뭉치를 그에게 던졌다. 석씨 A는 온갖 논리를 동원해 매달렸다. 사장님, 전 하늘이 내린 미모에 다리도 길고 목청도 큰데 왜 절 자르시는 겁니까? 그 말을 들은 사장님은 더욱 화가 났다. 원래는 석씨 A의 외모가 가게를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는 그 정도로 잘생기진 않았다. 3일 동안 수습하면서 진상 하나 끌어온 게 다잖아. 이거 받고 당장 나가. 사장님의 단호한 말에 석씨 A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 일 아니면 다른 일 구하면 되지. 썩은 계란말이 옷을 벗으니 석씨 A의 온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다. 막 해고당하긴 했지만 그의 기분은 무척이나 낙천적이었다. 일찍 쉬게 됐으니 석씨 A는 오늘 밤 시합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날 밤 석씨 A는 광크를 위해 에너지 드링크를 잔뜩 사왔다. 마침내 이 쓰레기 게임에 결승전에 진출하게 된 것이다. 이 녀석 제법인데? 하지만 이 몸은 여기까지 오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지. 어딜 도망치려고. 석씨 A는 상대를 찾아 단번에 숨통을 흥분하며 책상을 내리쳤다. 감정이 고조되는 가운데 석씨 A는 꼬박 한 달을 겨우 투자해서 우승을 차지했다. 쓰레기 게임도 만만히 볼 게 아니었다. 방금 그에게 죽은 녀석이 갑자기 석씨 A에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보냈다. 잘 지내라. 전장에서 다시 만나자. 석씨 A는 영문을 몰라 미간을 찌푸렸다. 이 녀석이 빡쳐서 나한테 저주를 퍼붓는 건가? S시의 다른 곳. 한 청년이 턱을 괴고 흥미로운 듯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쯧쯧. 이 꼬맹이 게임 실력은 여전히 대단하군. 너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석씨 A는 답장을 쳤다가 다시 지웠다. 입만 사른 녀석에게 신경 쓰기엔 자신이 너무 귀찮다고 되뇌었다. 이제 씻고 자야겠다. 오늘 밤은 우승을 차지해서 석씨 A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대신 4명의 예쁜 아가씨들이 동시에 시중을 들어주는 기분을 만끽했다. 막 본론으로 들어가려는데 그의 귓가에 웬 남자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렸다. 문 열어. 택배 왔어. 석씨 A는 눈을 비비며 시계를 보았다.
새벽 4시인 걸 확인하고는 가요. 젠장거리며 중얼거렸다. 어느 택배 회사가 이렇게 헌신적이야? 얼굴 절반을 머리카락으로 가린 택배 기사가 새하얀 치아만 드러낸 채 입을 벌리고 있어. 석씨 A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가 소포를 받자마자 택배 기사는 바로 가면서 떠났다. 석씨 A에게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겼다. 잘 보관해둬라, 석씨 A. 석씨 A는 멍하니 서 있다가 그제야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 안에는 정교하고 무늬가 새겨진 나무 상자가 있었다. 그는 손을 바들바들 떨며 젠장. 깊은 숨을 설마 그 들이마셨다. 게임 회사의 우승 상품은 아니겠지? 지난번 이벤트에서 챔피언을 위한 상품이 글로벌 한정판 주변 기기라고. 현재로서 세계 최강의 무기라고 할 수 있다고 했었다. 석씨 A는 전 세계 최고 무기의 아름다움을 확인하기 위해 들뜬 마음으로 상자를 활짝 열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놓인 무딘 칼을 보고 그의 눈빛은 한순간에 생기를 잃었다. 석씨 A는 칼을 쥐고 욕을 퍼부었다. 새벽 4시에 깨워놓고서 보낸 게 겨우 토마토 하나 못 자르는 물건이라니. 이 무렵 택배기사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주인에게 임무 안수를 보고했다. 마리 아가씨, 검은 무사히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석씨 A는 무딘 칼을 상자에 던져넣고 다시 자려고 침대로 향했다. 갑자기 전화기가 다시 울렸다. 과도하게 열정적인 중개인의 번호였다.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남자의 치근대는 목소리가 들렸다. 자기야, 소석. 오빠가 너의 대디잖아. 석씨 A는 매일 똥덩어리 같은 옷을 이를 입어야 소개해준 하는 죄로 중개인 청년에게 모든 짜증을 쏟아부었다. 상대방은 태연하게 되물었다. 너 또 해고당했어? 그래도 이번엔 저번보다 오래 버텼네. 그러더니 그는 석씨 A에게 남백석주에 있는 새 일자리를 보냈다. 이 네 글자를 듣자마자 석씨 A의 눈이 반짝였다. 더 이상 그에게 욕을 퍼붓지 않았다. 남백석주는 세기의 태양 새로 건설된 과학기술 신도시였기 때문이다. 모든 첨단 과학기술 기업들이 이곳에 본사를 두고 있었다. 석씨 A는 알바생들의 천국으로 향하는 심해 잠수함 특급 열차에 올라탔다. 이번에는 어떤 자본의 맛을 경험하게 될지 호기심이 생겼다. 이때 잠수함이 해저 터널 구간을 지날 때 한 아이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여길 지나면 남백석주에 도착하는 거야. 석씨 A는 멍하니 유리창에 몸을 바짝 붙이고 있는 한 긴 머리에 미니스커트 소녀에게 와, 시선이 너무 멈췄다. 해저 터널은 역시 명성대로네. 꼬마 아이는 눈앞에 펼쳐진 수역에 대해 여전히 강한 호기심을 보였다. 특히 아빠가 이곳이 해저가 아니라고 했을 때 소녀가 고개를 돌려 설명했다. 진짜 해저는 아주 깜깜하고 차가워서 하나도 안 예쁘단다. 석씨 A의 안색이 파랗게 질렸다. 진짜 해저라니? 그녀는 거길 가본 적이 있다는 건가? 그러다 우연히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석씨 A의 머릿속에는 한마디만 떠올랐다. 존나 예쁘다. 발그레한 얼굴로 아기 사슴처럼 얼떨떨해하는 석씨 A는 그녀의 사랑의 모습에 신이 쏜 천개의 화살에 맞은 듯했다. 그녀가 손을 들어 그에게 인사했을 때 더 이상 화살을 쏘지 않고 아예 소총을 갈겨버린 느낌이었다. 어느새 벽해역에 도착했고 그녀는 짐을 챙겨 떠났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처럼 그녀에게 반한 수십 명의 다른 남자들을 결국 석씨 A는 여신을 놓쳤고 백금 빌딩에서 홀로 남겨졌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담배를 물고 온라인 마작을 치고 있었다. 패좋고 이번 판은 운이 따르네. 그때 석씨 A가 데스크를 두드리며 물었다. 그녀는 짜증을 냈다. 젠장, 나 이기는 거 안 보여? 그 녀석 복도 맨 끝방에 있어. 석씨 A가 떠나자마자 그녀는 원숭이처럼 소리를 질렀다. 아마 방금 판에서 돈을 잃은 모양이다. 그가 걸어가며 안내 데스크 직원을 속으로 연문이 비판할 갑자기 때 누군가의 형체가 날아갔다. 석씨 A가 고개를 돌리자 크고 다부진 체격의 남자가 방에서 걸어 나왔다.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 체면을 세워줘도 싫다 이거지? 바닥에 쓰러진 마른 청년이 애원했다. 갑자기 누군가의 손이 석씨 A의 어깨를 잡았고 그 목소리에 소름이 돋았다. 소석, 왔어? 그 남자는 김광 중개서비스 부서의 매니저인 대구단인이었다. 대구단인은 석씨 A를 방으로 안내했고 그곳엔 알바생들이 모여 있었다. 방 안에는 총 5명이 있었고
하나같이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얼굴을 반쯤 머리카락으로 가린 신비로운 분위기의 청년이 계속 석시에이를 쳐다보자 침을 삼켰다. 자신이 동네 호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 했다. 대구는 자료를 찾아 모두에게 나눠주며 이게 큰 건수라고 말했다. 자료를 읽은 두 청년의 눈이 번쩍이며 감탄했다. 공망그룹? 진짜야? 가짜야? 이 그룹은 세계 3대 IT 그룹 중 하나로 인터넷 기술 분야 전체에서 막대한 권력을 쥐고 있었다. 하지만 석시에이는 왠지 모르게 찜찜했다. 대구는 결국 이 일의 수수료를 제시했다. 공제 후 구체적인 금액은 5만 위안이었다. 장난해? 차라리 은행을 털지 그래. 석시에이는 그 두 청년의 말에 동의했다. 이름은 큰 개, 대구, 굶주린 호랑이의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 석시에이는 이제야 방금 전 상황을 되짚어 보았다. 이곳은 도둑 소굴이나 다름없었다. 그때 머리가 긴 청년이 입을 열며 그에게 말을 걸었다. 이건 완전 공갈 협박이잖아, 안 그래? 석시에이는 자신과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에 안도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돈을 내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때 백발 청년은 보스가 내린 임무를 회상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석시에이를 비밀리에 감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보기엔 석시에이는 정말 평범한 알바생일 뿐이었다. 하지만 용사가 신중하게 선택한 감시 대상이 절대 평범할 리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더욱 궁금해졌다. 석시에이가 이 게임에 휘말리게 되면 어떻게 행동할지 말이다. 그래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을 꺼냈다. 가시죠. 이 기회는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구는 그들이 떠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거구의 남자가 문을 완전히 막아섰다. 각자 42안씩. 대구는 자리에 오만하게 앉아 그들에게 똑똑한 척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백발 청년은 실없이 웃었다. 난이도가 올라간 모양이네요. 대머리가 그가 코웃음 치는 걸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본때를 보여주려 했다. 백발 청년은 결제하라는 듯 카드를 꺼냈다. 석시에이는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상황을 봐가며 대처할 생각이었다. 그는 그 무리를 따라 안내 데스크 밖으로 나갔다. 이때 또 다른 건달이 나타나 입구에 있는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추파를 던졌다. 화형님, 오셨어요? 그럼 오빠가 널 보러 왔지. 대구는 무리를 이끌고 뒤쪽으로 갔다. 석시에이는 딱 보기만 해도 사람도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화형은 대구에게 영업 상황을 물어보면서 자신이 겨우 잡은 어린 미녀를 검사하러 왔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위에서 큰 소리가 났고 모두가 깜짝 놀랐다. 한 무리가 한 소녀를 쫓고 있었다. 석시에이는 낯익은 실루엣에 누군가가 떠올랐다. 갑자기 그녀가 발에 걸려 그를 향해 돌진했고 석시에이는 미처 반응하지 못했다. 둘은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녀의 얼굴이 그대로 그의 중요 부위에 파묻혔다. 단추가 몇 개 떨어져 나간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죄송해요. 당신도 여기 왜 있어요? 두 사람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누군가의 억센 손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그리곤 뒤로 끌어당겼다. 딱 봐도 약쟁이인 무리가 그녀를 인형처럼 가지고 놀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화형님. 이 꼬맹이가 꽤 똑똑하네요. 석시에이는 분노하며 그들에게 그녀를 놔주라고 소리쳤다. 대구는 석시에이에게 영웅 행세하지 말라고 미인 경고했다. 구출은 지금 할 때가 아니야. 위층은 멀쩡한 광고 회사니까. 너는 끼어들지 마. 그의 시선은 말하면서도 곧 다 드러날 것 같은 그녀의 가슴에 꽂혀 있었다. 석시에이는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졌다. 그의 여신이 더럽혀질 위기에 처했다. 어떻게 가만히 앉아만 있겠는가. 석시에이는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 대구의 손에 든 무전기를 빼앗았다. 그리고 금발 남자의 얼굴을 세게 후려쳤다. 그는 눈을 부릅뜬 채 멀리 날아가 몇 바퀴를 구르며 나뒹굴었다. 대구의 눈엔 놀라움과 감탄이 스쳤다. 어허. 이 녀석 생긴 건 사기꾼 같은데. 의외로 꽤 정의롭네. 석시에이는 큰 사고를 친 직후 바로 후회했다. 그녀의 손을 이끌고 함께 도망쳤다. 내내 표정이 굳어있던 화형이 그제야 입을 열었다. 밥버러지 같은 놈들아, 당장 쫓아가. 대머리는 속은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 꼼짝 말고 있으라고 지시했다. 절대 움직이지 마. 뚱뚱한 청년은 얌전히 말을 들었다. 백발 청년은 석시에이에게 이런 멋진 면이 있을 줄 몰랐다며 속으로 그를 응원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무리가 석시에이를 쫓으며
가죽을 벗겨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석시에이는 상황이 좋지 않음을 그녀에게 깨닫고 먼저 도망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길가에 있던 잡동사니들을 그들을 향해 밀어 넘어뜨렸다. 달려오던 무리는 미처 멈추지 못하고 그 잡동사니 더미에 깔렸다. 석시에이는 득의양양하게 계속 도망쳤다. 얼마쯤 갔을까? 갑자기 그녀가 멈춰섰고 석시에이는 당황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이 미로 같은 곳을 한 바퀴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었다. 대구는 석시에이에게 포기하라고 타이르며 말했다. 내 그 상남자다운 성격이 마음에 드네. 돌아오면 50% 할인해 줄게. 어때?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워. 석시에이가 큰 소리로 도발하자 화형은 분노가 폭발했다. 즉시 덩치 큰 부하들에게 그를 린치하라고 명령했다. 소녀는 겁에 질려 석시에이의 등 뒤로 숨었다. 그는 마침 자신이 때려 눕혀 얼굴이 퉁퉁 부은 금발 녀석을 발견했고 머릿속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석시에이는 그녀의 손을 이끌고 다시 다른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고 동시에 불량배 무리도 피할 수 있었다. 석시에이는 금발을 향해 곧장 돌진했다. 그는 당황하며 얼굴을 감싸 쥐었다. 설마 왜 또 나한테 오는 건데? 그가 겁에 질려 바지에 지르려던 찰나 석시에이는 바람처럼 그를 스쳐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포스기까지 던져 돌려주었다. 화형은 다가와 금발의 멱살을 잡고 쌍욕을 퍼부었다. 시발, 소비, 너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그것들 못 잡으면 다신 돌아올 생각 마. 마침내 석시에이도 미로 같은 고층 빌딩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불량배들의 추격은 끊이지 않았다. 소녀가 수줍게 입을 열었다. 우리 여기서 얼마나 더 숨어 있어야 해? 석시에이는 씩 웃었다. 아직 깡패 녀석들이 완전히 안 갔어. 그래서 아직 나갈 수 없었다. 하지만 좁은 골목에 서서 가슴이 훤히 드러난 소녀와 함께 있는 상황은 석시에이의 온몸을 달아오르게 했다. 나는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놈들 멀리 간 것 같아. 마침내 밤이 되었다. 어둠이 깔리자 남백석주는 더욱 번화해졌다. 그 시각 석시에이는 자신의 여신과 함께 산책하고 있었다. 그녀가 장난스레 고개를 돌려 빨갛게 달아오른 석시에이의 코를 찔렀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 석시에이는 개미에게 물린 듯 따끔했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도자라고 소개했다. 석시에이도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이제 두 사람은 아는 사이가 된 셈이다. 어두운 골목의 찬바람에 도자가 재채기를 했다. 석시에이는 바로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녀에게 걸쳐주며 바람을 막아주었다. 내가 작가였다면 지금 바로 모텔로 보냈을 거다. 석시에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러다 문득 궁금해졌다. 아까 그 나쁜 놈들이 도자에게 무슨 짓이라도 한 걸까? 그녀는 옷매무새가 헝클어진 자신을 내려다보더니 반사적으로 석시에이의 뺨을 쓰다듬었다. 옷은 도망치다가 찢어진 것뿐이야. 도자는 몰래 집을 나와 알바를 해보려 했지만 결국 사기를 당한 것이었다. 그 광고 회사라는 곳에서 억지로 노출 사진을 찍게 하려 했다. 도자는 목숨 걸고 장비들을 다 쓰러뜨리고 경비원을 제압했지만 도망치다 발에 걸려 넘어졌다. 하필 석시에이 위로 넘어졌던 것이다. 여기까지 말한 도자의 눈이 초롱초롱 빛났다. 널 만나서 다행이야. 석시에이는 얼굴이 붉어졌다. 자신이 여신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도자는 밤이 깊어진 걸 깨달았다. 오빠가 자신을 사방으로 찾으러 다닐까 걱정된 그녀는 립스틱으로 석시에이의 손등에 연락처를 적어주고는 뛰어갔다. 석시에이는 손등에 적힌 글씨를 보며 마치 전류가 통하는 듯한 짜릿함을 느꼈다. 그의 솔로 인생도 이제 끝나는 건가? 그 시각 화형 일당의 도둑 소굴에서는 석시에이와 도자를 잡지 못한 탓에 모두가 벌을 받고 있었다. 그는 화가 나서 소비의 사타구니를 걷어찼다. 나머지 녀석들은 무의식적으로 허벅지를 가렸다. 어린애 2명도 못 감시하다니. 이 형님이 너희를 뭐 하러 먹여 살리겠냐. 그제야 대구가 나서서 화형의 화를 달랬다. 제가 데려온 녀석이니 제 잘못입니다. 저는 그곳의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화형은 즉시 대구에게 석시에이를 찾아오라고 명령했다. 그러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고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는 눈치를 줬다. 여보세요, 화라 형님이십니까? 화라 형님이라는 말에 일당은 반사적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는 청랑방의 보스였다. 온몸에서 꽤나 폼나는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또 무슨 일이냐? 화형은 바짝 졸아서 더듬거리며 석시에이에 대해 말했다. 바닥에 룰을 깨버린 어린 놈이 하나 있어서요.
교육 좀 단단히 시켜주십시오.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에 석시에이가 눈을 떴다. 자신이 환상적인 공간 한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기이한 목소리가 연거푸 울려 퍼졌다. 석시에이, 드디어 널 찾았구나. 석시에이는 벌떡 일어나 주변을 살피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찾았다. 하지만 수면을 내려다본 순간 그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석시에이 자신의 그림자가 언제부턴가 거대하고 기괴한 형상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화들짝 놀라 바닥에 주저앉았다. 젠장, 또 그 마신인가? 그 그림자는 대답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미친 듯이 웃기만 했다. 석시에이는 수면을 치며 본 모습을 드러내라고 강요했다. 하지만 오히려 손바닥에 찌르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갑자기 그의 주변에 소용돌이가 생겨났다. 물방울들은 크고 작은 손들로 변해 그의 몸을 꽉 붙잡았고 석시에이는 움직일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침대 위에서 다시 번쩍 눈을 떴다. 이번 악몽은 이전의 꿈들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는 공포에 질려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실제로 꿈속에서처럼 피를 흘리고 있었다. 석시에이는 옆에 놓인 마도를 쳐다보며 자다 뒤척이다 우연히 이걸 집어든 것이라 짐작했다. 하지만 분명 거실에 내팽개쳐 두었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모든 게 모호해졌다. 석시에이는 그냥 무시하고 욕실로 들어갔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손등에 적혀있던 글씨가 물에 번져 있는 게 보였다. 1년. 이런 젠장. 이건 도자의 전화번호잖아. 그는 아쉬움을 가득 안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하늘이 나를 몇 년 동안이나 솔로로 내버려둔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때 게임 회사에서 온 메시지 하나가 석시에이의 기분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남백석주의 광우 빌딩에서 시상식에 그를 초대한다는 것이었다. 시상식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시상식은 무척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열렸고 행사장은 사람들로 꽉 찼다. 그런데도 석시에이를 알아본 두 여자가 정중하게 그를 의상실로 모셔가 옷을 갈아입게 했다. 두 사람이 권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듣고 석시에이는 신이 나서 뛰어갔다. 두 여자는 서로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정말 실망이야. 어깨띠를 안 봤으면 우승자인 줄도 몰랐을걸. 결국엔 그냥 평범한 얼굴일 뿐이잖아. 석시에이는 그 시각 의상실에 도착해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권장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자.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소리쳤다. 내가 바로 올해 내 놈의 챔피언 자리를 차지한 놈이다. 여기 석시에이가 왔다. 주최 측은 수상자들에게 무대에 올라 준비하라고 요청했다. 석시에이도 쫄래쫄래 권장을 메고 따라갔다. 하지만 무겁기도 하고 서두르다 보니 그대로 얼굴을 바닥에 쳐박고 넘어졌다. 그때 낯설면서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처음 보는데 이렇게 큰절까지 하시다니. 내가 저런 녀석한테 졌다니. 정말 체면 구기는군. 석시에이는 그때 도둑 소굴에서 봤던 백발 청년임을 알아봤다. 잘 지내라고 했던 그의 말이 떠올랐지만 석시에이는 굳이 상대하지 않았다. 시상식에서 바오바오 MC가 힘차게 올해의 e스포츠 랭킹 탑 3를 소개했다. 소개합니다. 우승 석시에이, 준우승 서만, 그리고 3위 NPC. 바오바오는 석시에이에게 소감을 묻고 싶었지만 그는 이 권장을 대체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하는지 알고 싶을 뿐이었다. 바오바오는 그냥 넘어가고 바로 특별 게스트를 소개했다. 공망그룹의 대표 모조화 아가씨입니다. 이때 도자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걸어 나왔다. 그녀가 석시에이에게 다가왔을 때 그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려 하자 눈치를 주며 말했다. 이건 우리 둘만의 작은 비밀이야. 제발 비밀로 지켜줘. 석시에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도자가 무대에 올라 연설하는 걸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가볍게 헛기침을 한 뒤 격식에 맞게 몇 마디를 건넸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공망그룹을 대표하여 내년에 1,000억을 투자해 글로벌 e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지금의 도자를 마주하니 석시에이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결국 자신은 루저일 뿐이었다. 그녀가 던져준 쇠조각이나 쥐고 있는 두 사람은 애초에 같은 세계 사람이 아니었다. 립스틱으로 쓰여 흐릿해진 숫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때 서만은 뜻밖의 새로운 임무를 받았다. 석시에이를 감시하는 대신 도시 안의 수배범을 잡는 일이었다. 그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전설적인 안경과 딱 붙는 수트를 입고 머리를 쓸어 올리는 모습은 정말 폼이 났다. 석시에이, 나 잠시 자리 좀 비울 테니까 어디 죽지 말고 잘 살아있어라.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며 거리를 배회하던 석시에이는 시상식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다고 생각했다. 여신 도자를 다시 만난 건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녀가 아직 자기 겉옷을 갖고 있다니.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금세 그런 생각을 지워버리고 다시 피곤한 표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갑자기 뭔가에 부딪혔는데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감촉이었다. 고개를 들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걸 보고 아찔해졌다. 석시의 눈엔 마치 노숙자들 설마 같았다. 노숙자들도 강도질을 하는 건가? 금발 녀석이 언성을 높였다. 똑바로 서. 우리 보스가 널 찾고 계신다. 석시에이는 당황했다. 대체 어느 조직 형님한테 잘못 걸린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체인 목걸이를 하고 기름진 다리를 번들거리는 흑발 남자가 다가왔다. 내 놈 이름이 석시에이지? 그는 즉시 손사래를 쳤다. 이 상황에 바보같이 인정할 리가 있나. 도망치는 게 상책이었다. 갑자기 화형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가 분통을 터뜨리며 앞으로 나와 고자질했다. 내 좋은 일을 망쳐놓은 새끼. 내가 개로 변해도 난 널 알아볼 거다. 그제야 석시에이는 왜 포위당했는지 알게 되었다. 스스로 방심하면 안 된다고 다짐했다. 이 무리는 예전에 그 찌질이들과는 기세가 달랐다. 쇠파이프를 든 녀석이 휘두른 일격에 석시에이는 멀리 날아갔다. 놈들은 파이프를 들기도 하고 돌을 들고 다가와 그를 마구 짓밟았다. 석시에이는 몸을 웅크린 채 이를 악물고 견딜 수밖에 없었다. 쪽수가 너무 많아 반격할 힘조차 없었다. 그는 오늘이 운수 좋은 날인 줄 알았다. 우승 트로피도 받고 도자도 다시 만났으니까. 하지만 결국 이런 골목에서 집단 구타를 당할 줄이야. 쓰러져 뒹구는 석시에이를 본 한 녀석이 단검을 꺼내 그를 찌르려 했다. 그 순간 흑도가 날아와 치켜들었던 그의 팔을 단숨에 베어버렸다. 무리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멍하니 서로를 쳐다보았다. 석시에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그의 손에는 마도가 쥐어져 있었다. 놈들은 피에 굶주려 붉게 빛나는 그의 두 눈을 보고서야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는 걸 깨달았다. 보스 이다는 식은땀을 흘렸다. 저 칼이 스스로 날아와 석시에이를 구한 건 가능성이 하나뿐이었다. 석시에이 역시 그들의 보스 화라처럼 영능력자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멍청한 부하들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달려들었다. 그러나 놈들은 모두 석시에이의 일격에 황천길로 떠났다. 그는 마도를 손에서 360도로 돌리더니 마치 부메랑처럼 휘둘렀다. 눈앞에 흩뿌려지는 핏물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겁에 질려 도망치려던 몇몇은 즉각 석시에이에게 가로막혔다. 좁은 골목 안에는 놈들의 처절한 비명만이 울려 퍼졌다. 결국 화형 혼자만 남았다. 그는 석시에이가 갑자기 왜 이렇게 냉혈한으로 돌변한 건지 영문을 몰라 덜덜 떨었다. 바로 그때 그의 등 뒤로 무언가가 솟구쳤다. 방금 약을 한 이다니 온몸이 황소처럼 커지고 얼굴이 토마토처럼 붉어진 채 달려들었다. 이단의 주먹이 강력한 충격파를 만들어내며 석시에이를 밀쳐냈다. 화형은 이단을 부르다가 조직의 아드레날린, 약병이 바닥에 흩뿌려져 있는 걸 보고 상황을 파악했다. 노전은 우람한 팔을 들어 올리며 득의양양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손목이 베어 피가 흐르고 있는 걸 발견했다. 석시에이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눈빛으로 노저를 올려다보자 그는 더욱 흥분했다. 하하, 덤벼라. 맛을 보여주지. 상황이 악화되기 5분 전 노저는 조직의 약을 한 움큼 삼켰었다. 그의 몸은 순식간에 찢어 발겨진 후 재조합되는 것 같았다. 약병에는 겨우 몇 알만 남아있었다. 보아하니 노저도 제 목숨은 버린 모양이었다. 그가 엉덩이에 힘을 주자 체인과 옷이 찢어져 나갔다. 그리고 미친 황소처럼 사납게 석시에이를 향해 돌진했다. 노저의 위력적인 주먹은 사람의 오장육부를 박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석시에이는 가볍게 피했다. 그는 공격을 주고받으며 탐색했다. 내 놈 영능력자 아니었어? 어디 내 놈 재주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 노저는 쉴 새 없이 공격을 퍼부었다. 둔탁한 체격이었지만 속도는 엄청나게 빨랐다. 하지만 공격을 피하는 석시에이는 일반인보다 훨씬 빨랐다. 허공에 돌가루가 튀는 것만 어렴풋이 보일 뿐이었다. 노저는 자신이 오랫동안 바닥을 구르며 온갖 영능력자들을 다 겪어봤다고 자부했다. 그리고 그가 보기에 평범한 영능력자는 개미만도 못했다. 노저를 충분히 가지고 논 석시에이는 그의 복부 정중앙에 가볍게 주먹을 날렸고 노저는 침을 뿜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숨을 참으며 창자가 튀어나올 듯한 고통을 억눌렀다. 머리가 핑 도는 게 장난 아니었다. 이 꼬맹이 제법 재밌는데? 다음 순간 그는 온 힘을 다해 높이 뛰어오르더니 두 손을 모아 결정타를 준비했다. 노저가 착지하자 땅은 마치 원자폭탄을 맞은 듯했다. 석시에이가 연기를 뚫고 날아가려 할 때 그의 커다란 손이 석시에이를 낚아챘다. 노저는 원반 던지기 선수처럼 자세를 취했다. 내가 널 못 이길 줄 알고. 노저가 팔을 세게 휘두르자 석시에이는 자유낙하를 경험하게 되었다. 짐승들의 싸움을 구경하던 화형은 입을 떡 벌렸다. 저 약 진짜 세네. 노저는 벽에 처박힌 석시에이를 향해 돌진해 연달아 주먹을 꽂았다. 그는 한참 후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나서야 멀리 멈췄다. 숨어 결과를 숨죽여 기다리던 화형은 갑자기 귀신이라도 본 듯 노저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보았다. 먼지구름 뒤에서 석시에이는 한 손으로 그의 주먹을 막아냈고 노저는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 석시에이가 손을 놓더니 두 손으로 노저의 팔을 뒤로 꺾어버렸다. 노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처럼 비명을 질렀다. 단 한 번의 공격에 팔이 부러진 것 같은 고통을 느낀 노저는 바닥에 쓰러졌다. 석시에이는 태연하게 포즈를 취하고는 발뒤꿈치로 노저의 턱을 걷어찼다. 그는 그대로 공중으로 날아갔다. 그때 노저의 머릿속에는 오직 괴물이라는 두 글자만 떠올랐다. 석시에이는 마치 광대 다루듯 노저를 가지고 놀았을 뿐인데 그런 그와 동등하게 맞서려 했다니. 석시에이는 그의 등 뒤로 돌아가 마도를 소환하며 그의 피를 조금 보려 했다. 그 순간 총소리가 울렸다. 화형이 벌벌 떨며 석시에이의 등 뒤에서 방아쇠를 몇 번 당긴 것이다. 죽어라, 이 괴물아. 그는 자신이 살았다고 생각하며 주저앉았지만 석시에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붉게 물든 눈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화형은 난생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 그는 개처럼 뒤로 기어갔다. 목소리는 떨림을 감추지 못했다. 형님, 말로 합시다. 주먹 쓸 필요 없잖아요. 말을 마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그제야 석시에이는 마도를 떨어뜨리고 한숨을 쉬었다. 욱신거리는 몸을 벽에 기대며 끙끙댔다. 젠장, 이 몸뚱이는 정말 약해 빠졌어. 너 이리 나와. 어둠 속에서 빨간 하이힐한 켤레가 걸어 나왔다. 요염한 목소리가 들렸다. 종말의 징조 이후 전 항상 당신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일찍 깨운 거냐, 마리? 마리는 눈을 반짝이며 복종하는 태도를 보였다. 주인님께서 돌아오시길 고대했습니다. 루시퍼 대인. 루시퍼는 화를 내며 마리에게 설치지 말라고 말했다. 대인의 분노에 직면하자 마리는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였다. 루시퍼는 피곤한 듯 얼굴을 감쌌다. 이 몸은 아직 때가 아니야. 봐. 이게 내가 원하던 결과냐? 루시퍼의 말에 따르면 석시에이는 아직 자신의 힘을 견뎌낼 수 없었다. 만약 마리가 그에게 살신지도를 주면 석시에이는 죽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루시퍼 역시 소멸할 것이었다. 마리는 당황하며 자신이 왜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루시퍼는 그녀에게 석시에이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석시에이가 빨리 각성하도록 돕겠지만 그가 힘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말을 마친 루시퍼가 기절하자 마리는 기겁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굴어 루시퍼를 위험에 빠뜨린 걸 후회했다. 안심하십시오, 루시퍼 대인. 그가 진정으로 각성하기 전까지는 제가 몰래 지키며 발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눈앞의 모든 것들은 마리가 손가락을 한번 튕기자 마치 세상에 처음부터 사라져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소멸되기 직전 노저는 여전히 공포에 질려 괴물, 마도, 라며 중얼거렸다. 석시에이의 집에 밤이 찾아왔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라 피곤에 지쳐 끙끙 앓았다. 동시에 루시퍼는 분노했다. 인간의 육체는 정말 쓰레기 같군. 빨리 깨어나지 못해? 순간적으로 빛이 번쩍이더니 그의 영혼이 몸을 빠져나와 날아갔다. 그의 눈빛은 심오해졌다. 뭔가 이상해. 석시에이는 넓은 공간에 서서 자신의 몸을 만져보았다. 몸에 상처가 없어졌어. 이게 또 꿈인가? 어디선가 칼이 날아와 그의 등 뒤에 꽂혔다. 여긴 너의 잠재의식 공간이다. 주변에는 암기가 감돌았다. 그 암기는 붉은 눈을 한 유령처럼 점점 커졌다.
내가 혼수 상태라. 어쩔 수 없이 널 이곳으로 소환했다. 석시에이는 기겁했다. 마신? 이건 분명 꿈일 거야. 빨리 깨어나라, 석시에이. 암기는 분노하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무엇이 꿈이고 무엇이 현실이지? 순식간에 주먹을 땅에 내리꽂자 한 줄기 빛이 번쩍였다. 이건 뭐지? 석시에이가 눈앞의 유리를 가리키며 의아해했다. 이건 스크린인가? 그는 자세히 보려고 머리를 들이밀었다. 와. 암기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저건 또 뭐고? 흐려진 세상의 풍경을 비추는 스크린을 보며 그는 약간 당황했다. 암기가 차분하게 말했다. 세상은 광활하고 변화무쌍하다. 내가 진짜라고 부르는 것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우주의 진짜 토대는. 그의 눈은 원소임을 강조하듯 더욱 붉게 타올랐다. 석시에이의 발밑 땅이 갑자기 갈라졌다. 그는 당황하며 아래로 떨어지다가 다른 땅에 닿자마자 가까스로 멈춰섰다. 멈췄다. 눈부신 빛 한 줄기가 눈앞을 스쳤고 그는 저게 뭐야? 라며 감탄했다. 머리 위로 몇 줄기의 형형색색 빛이 날아다녔다. 암기의 목소리가 여전히 들려왔다. 만물은 모두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물줄기 하나가 그를 스쳐 날아갔다. 물원소는 융합과 응축을 상징하는 물질이다. 윤택함과 저장성을 띠지. 다음으로 불꽃이 다가왔다. 불원소는 양의 강인함을 지닌 물질로 뜨거움과 차가움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위로는 바람이 불어오고 돌무더기가 공중에 떠다녔다. 바람 원소는 변화하는 물질을 나타내며 촉진하고 지탱한다. 땅 원소는 견고한 물질을 상징하며 만물이 머무는 곳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 당황하는 그에게 그 목소리가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세상의 겉모습이 어떻게 변하든 원소와 힘은 영원하다. 그것들을 조종하는 법을 배워라. 그러면 만물이 너의 통제하에 놓이게 될 것이다. 석시에이는 주변의 원소들을 둘러보았다. 그것들은 흙, 강, 불, 바람 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는 이상함을 느꼈다. 흙, 강, 불, 오히려 바람 저 원소들인 건가?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자고 있던 그는 피를 토하며 콜록거렸다. 하지만 의식 세계에서는 무언가가 그의 가슴을 공격하고 있었다. 석시에이는 아파 라며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암기는 그의 약한 육체를 깎아내렸다. 약해 빠진 육체가 무너지면 잠재의식 공간도 영향을 받는다. 그는 지쳐 쓰러지며 설마 나 죽는 건가? 라고 중얼거렸다. 그는 목소리를 쥐어짜내 덧붙였다. 아니, 난 아직 죽고 싶지 않아. 그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암기는 무심하게 쳐다보았다. 비웃음 섞인 말이 흘러나왔다. 연약한 인간 같으니. 말을 마치고 맞은편으로 곧바로 물원소를 쏘아보냈다. 석시에이는 공포에 질려 이게 뭐야? 라고 외쳤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그의 주변에 주문의 표식이 떠다녔다. 그는 놀라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주문으로 둘러싸인 자신의 손을 바라보자 물이 그의 손 주변으로 모두 모여들었다. 이 부적 기호들은 대체 뭐지? 눈앞에 마법진이 나타났다. 그 암기는 이미 온전한 신체를 갖추고 있었다. 이것은 고서 구원술이다. 그는 집중해서 귀를 기울였지만 여전히 그 형체를 또렷이 볼 수는 없었다. 내가 주변의 물 원소를 흡수해서 몸을 안정시키도록 도와줄 거다. 석시에이는 그가 도망갈까 두려워 잠깐만 그 형체는 석시에이의 등 뒤로 날아가며 이 마법진을 말했다. 기억해라. 그리고 부디 잘 살아남아라. 석시에이는 침대에 지쳐 누워 있었다. 그 사람의 단조로운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그것들을 다루는 만물이 법을 너의 통제하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는 무심코 천장을 바라보았다. 방금 일어난 일들 때문에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웠다. 머리 아파. 밖에서 비명이 들려왔다. 화라 형님, 바로 여기입니다. 그 새끼 집이요. 그는 화들짝 놀라며 라고 중얼거렸다. 문을 부수고 자물쇠를 박살내라고 석시에이 치는 소리가 들렸다. 내 말 잘 들어. 들어가면 빠릿빠릿하게 움직여. 다른 녀석이 조심스레 말했다. 화라 형님, 그놈도 영능력자인 것 같습니다. 형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안에 있던 석시에이는 모든 것을 들었고 속으로 빌어먹을 청랑방 놈들이라고 욕을 퍼부었다. 도망칠 수도 엮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화라는 불만스러운 듯 말했다. 겁먹을 게 뭐 있어? 들어가서 마도를 찾아라. 그놈은 너희가 손 좀 봐줘. 그는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너희 둘은 침실로 가서 빨리 움직여. 빨리. 부하들이 찾지 못하고 소리쳤다. 이쪽엔 없습니다.
석시에이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몸을 숨겼지만 다른 부하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그 자식 여기 있습니다. 칼도 여기 있어요. 그는 이를 꽉 깨물었다. 완전 죽음의 문턱에 선 기분이었다. 그는 손에 알람 시계를 꼭 쥐고 있다가 뒤로 냅다 던졌다. 이거나 먹어라. 그는 미련 없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시계에 머리를 맞은 놈들은 화를 내며 비명을 질렀다. 아야, 저 새끼 투신하려는 거 아냐? 화라가 손가락 관절을 꺾으며 말했다. 비켜. 그의 여목권이 날아갔고 불타오르는 거대한 손이 모습을 드러냈다. 여목권은 건물에 커다란 폭발을 일으켰다. 부하들은 콜록거리며 당황해했다. 쿨러라 형님, 그 자식 타 죽은 거 아닙니까? 뼈조각 하나 안 남았겠는데요? 한 녀석이 폭발 흔적을 가리켰다. 화라 형님, 보십시오. 여기가 꼭대기층인데 그놈은 타 죽지 않았어도 떨어져 죽었을 겁니다. 화라는 흐뭇한 듯 대답했다. 방금 위력이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밖을 내다보던 그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는 화를 내며 욕을 내뱉었다. 젠장. 그리고는 부하들에게 다시 명령했다. 옥상에 있다. 당장 쫓아가. 넓은 옥상 위. 석시에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는 지친 기색으로 숨을 헐떡였다. 청랑방 놈들, 진짜 너무 막무가내잖아. 방금 날아왔던 그 불주먹을 떠올리며 저 자식은 생각했다. 진짜 인간이 맞나? 그때 누군가가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인간인지 아닌지는 해보면 알 거 아냐? 그는 깜짝 놀라 목소리가 들린 쪽을 쳐다보았다. 화라가 비아냥거리며 칭찬했다. 목숨 하나는 질긴 놈이군. 겁에 질려 큰 소리로 협상을 시도했다. 다가오지 마요. 원하시는 게 뭡니까? 협상할 수 있잖아요. 아니라 돈을 원하는 여러분은 거죠? 그렇죠? 화라가 비웃으며 대답했다. 난 돈에는 관심 없어. 내가 관심 있는 건 바로 너다. 석시에이는 뒷걸음질 치며 다급하게 아무 말이나 내뱉었다. 형님, 말로 합시다. 그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마도를 들었다. 더 오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화라는 눈앞의 무기를 똑똑히 보더니 눈이 번쩍 뜨였다. 오, 마도의 위력을 칭찬했다. 이게 바로 마도군. 끝내주는군. 석시에이는 식은땀을 뻘뻘 흘렸다. 마도라뇨? 신이시여. 이건 형님. 그냥 게임 상품일 뿐이에요. 비록 1등 상품이긴 하지만요. 화라는 석시에이의 말을 귓등으로 흘려듣고는 다시 여목권을 날렸다. 여목권. 헛소리 집어치워 순식간에 날아온 주먹에 석시에이는 1미터 넘게 날아갔다. 그의 몸은 뒤쪽의 철제 계단에 처박혔다. 으악, 아파. 방금 전에 불꽃이 그의 옷에 옮겨 붙었다. 불 붙었잖아. 다행히 그에게는 해결책이 있었다. 바로 물탱크였다. 물이다. 살았다. 화라는 그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왔다. 이놈아,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거면 그냥 죽어라. 그는 말과 함께 석시에이에게 불꽃을 날렸다. 아주 금방 끝날 마도의 거다. 힘이 어떤 건지 어디 한번 구경 좀 해볼까? 하하. 공포에 질린 석시에이는 사다리를 기어올랐다. 잠깐만요. 그는 재빨리 물탱크 안으로 뛰어들었다. 불꽃이 그를 덮치기 직전이었다. 아래에 있던 화라가 콧방귀를 끼며 비웃었다. 한 방도 못 버티는구만. 부하 한 명이 물탱크를 가리켰다. 그 자식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는 멸시하는 듯이 웃으며 석시에이가 도망칠 길을 아예 막아버렸다. 저놈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 부하들은 일제히 대답했다. 네, 화라 형님. 물탱크 안에 있던 석시에이는 계속 사례가 들렸다. 쿨럽. 위험할 뻔했네. 물탱크 위에 선 놈들이 소리쳤다. 헤헤, 이 자식아. 당장 칼 내놔. 추격이 너무 쉽게 끝나버리자 화라는 김이 샜다. 시시하네. 위의 부하들은 계속 환호했다. 찔러. 죽을 때까지 찔러버려. 하하. 석시에이는 속수무책으로 점점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다. 마도 역시 그를 따라 가라앉았다. 그는 남은 의식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숨이 막혀. 죽기 싫어.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또 들려왔다. 살고 싶어? 그렇다면 이 마법진을 기억해라. 그는 지친 몸으로 힘겹게 눈을 떴다. 그의 꿈속에서 봤던 마법진이 나타났다. 이게 바로 고서 구원술인가? 루시퍼였다. 루시퍼 대인이 직접 손으로 석시에이의 몸에 힘을 주입했다. 그의 몸에 대인이 보낸 주문 표식이 희미하게 나타났다. 그 힘은 석시에이를 완전히 깨웠다. 그는 침착하게 물방울들을 가리키고는 물속에 몇 개의 곡선을 그렸다. 왼쪽에서 위로, 다시 아래로, 그리고 가로로 선을 그었다. 이건 구체를 만들어내는 절대적인 기술이었다. 그 구체는 그의 몸에 있는 주문 표식과 함께 빛났다. 물탱크 안의 물은 그의 주먹을 따라 회전하며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다. 그의 눈은 투명하고 강렬하게 빛났다.
아까의 그 약해 빠졌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밖에 있던 부하들이 안을 들여다보았을 땐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그들은 보스 화라에게 보고했다. 이 꼬맹이 아마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화라는 마도에만 관심을 보이며 소리쳤다. 당장 들어가서 칼만 건져와. 갑자기 땅이 흔들렸다. 무리 중 한 녀석이 겁에 질려 묻는다. 무슨 일이야? 지진인가? 물탱크가 흔들리며 끊임없이 잔물결이 인다. 놈들은 의아해하며 쳐다본다. 조심해, 물속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설마 아직 살아있는 건가? 뭐? 미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녀석이 물로 된 손에 이끌려 들어간다. 이 녀석은 두 눈을 부릅뜬 채 핏줄이 터질 듯이 경악한다. 그는 물기둥의 소용돌이 중심으로 끌려 들어간다. 그걸 직접 목격한 다른 녀석이 소리친다. 이게 뭐야? 연달아 애원하는 비명이 울려 퍼진다. 으악, 화라 형님. 맙서사, 화라 형님 살려주세요. 우와, 화라는 오히려 더욱 통쾌해한다. 하하, 이래야 재밌지. 물탱크에서 거대한 물구체가 솟아올라 하늘로 곧장 솟구친다. 아래에 있던 화라가 도발한다. 덤벼라, 나와. 내가 널 무서워할 줄 아냐? 순식간에 두 공격이 정면으로 충돌한다. 불과 물이 서로 맹렬히 공격한다. 그는 그 엄청난 힘을 견디지 못한다. 석시에이의 압박은 너무나 강력하다. 화라는 버티지 못하고 쌍욕을 내뱉는다. 젠장할, 그는 그 엄청난 힘을 믿을 수 없는 듯하다. 그 힘이 석시에이에게서 나왔다는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여목권이 밀리기 시작한다. 결국 물의 정면으로 직격당하고 그는 뒤로 넘어져 수십 미터나 날아간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진다. 그는 속으로 덜덜 떨며 생각한다.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니야? 이 녀석이 이렇게나 대단했다고? 화라는 부하들에게 둘러싸여 마치 패배자 꼴이 된다. 석시에이조차 자신의 이 새로운 힘을 믿지 못한다. 그는 다시 자신의 몸을 내려다본다. 아래에 있던 부하들은 우뚝 서 있는 그를 발견한다. 빨리 저기 봐. 저 꼬맹이 녀석 아직 살아있어. 석시에이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한다. 내 본때를 보고 싶다 이거지? 그는 놈들을 더욱 도발한다. 땅바닥에 기어있지만 말고 덤벼봐. 말을 마치고 그는 손을 높이 치켜든다. 물줄기들이 즉각 여러 갈래로 나뉘어 하늘로 치솟는다. 그것들은 서로 휘감기고 섞여들어 거대한 물의 손을 만들어낸다. 그의 눈빛은 매서웠고 담대하게 놈들을 향해 욕을 퍼붓는다.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